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또 박수를 또 보냈죠. 맞네. 딱 일주일 됐네요. 투표한 지 일주일. 투표한 지 일주일. 투표한 지 일주일. 정권 바뀐 지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 그래도 수요일 그렇네. 확인증 받은 게 6월 4일 새벽 6시 10분인가 그렇죠. 6시 좀 넘어서니까 아직 정권 바뀐 지 바뀐 지는 일주일이 채 안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 의원님은 전국 곳곳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여기저기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유세현장 그 인근에서 많이 만났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참 많이 열심히 진짜 목 쉬어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소감 그래도 선거 유세 다 치르고 난 소감 뭐 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 유세를 치르면서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거운동 기간 22일인가요? 네, 21일인가요? 예. 그 기간은 네. 가장 평화로웠던 시간입니다. 원래 이기고 시작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뭐 기대는 있었지만 네. 더 큰 기대는 있었지만 결과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고 네. 실제로 그러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평화로웠고 그때는 오직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가 그런 신변의 위협, 테러나 이런 게 없어야 한다. 네. 라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 후보니까 우리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죠. 우리가 지지한 그렇죠. 후보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였고요. 실은 선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6개월짜리 선거를 한 겁니다. 그렇죠.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6개월짜리 선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세 차례 고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2월 3일 이후에 반란군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라고 하는 윤석열 체포, 탄핵과 체포까지. 네. 그러니까 1차 반란을 음. 1차 고비였고요. 네. 성공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그렇죠. 두 번째 고비는 한덕수의 난입니다. 한덕수 최상목이 지금 다 이제 수사받을 거예요. 이제 내란 외환 특검 했으니까 자기 몰랐다, 뭐 힐끗 봤다, 뭐라고 느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상민의 힐끗 봤다, 저 멀리 있는 거 힐끗 봤다. 이상민 몽골인 선설도 그때 예, 시력 너무 시력이 좋아.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사이코메트리라고 하죠. 그 물건 보면은 그 스토리를 아는 거를 사이코메트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 물건에 얽힌 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예, 그 최상목 사이코메트리설. 뭐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느낌이 왔다. 내란 관련된 저 계엄 관련된 거라고 느낌이 왔다 이렇게 하고 한덕수 보지도 않고. 예. 한덕수는 그 임명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3명 다 헌법재판관. 최상목은 2명 임명했고. 그렇죠. 한덕수의 난이에요. 즉 한덕수와 고시 권력의 난입니다. 특히 기재부 고시 권력의 난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냈어요, 국민들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책임은 물으면 되고. 세 번째 난이 조희대와 법복 귀족들의 난이죠. 조희대 직위원과 법복 귀족들의 난. 직위원이 내란 수계를 합법적으로 탈옥시켜 합법을 가장하고 합법에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고 직위원은 국민들의 주권,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무슨 소리야? 내가 마련한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니들은 찍을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법복 귀족들의 과두정이다 우리나라가. 예? 윤석열은 독재정이다. 예. 왕의 나라다. 예.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왕의 나라. 왕의 나라다. 예. 이걸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법복 귀족들은 법복 귀족들의 과두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세 차례 난을 우리가 다 진압을 했어요.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와 국민이 콜라보를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평화로웠어요. 열심히 가서 하면 돼. 네. 국민들을 만나면 제가 예상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선거운동 기간은 매우 평화로웠다. 그건 사실은 저도 이제 선거 운동 그 선거 유세 현장 가서 보면은 표정이 다 좀 밝으시고 희망에 차 있는 모습. 네. 간절하면서도
그 간절한 게 또 이제 희망과 함께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이런 선거도 참 처음이다. 이런 유세 현장도 처음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네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내란 공범 응징 유세를 갔어요. 맞아요. 내란 공범 예고하셨었죠. 응징 예. 유세 해서 부산에도 내려갔었고 대구도 갔었고 대구에 네. 워낙 많아요. 부산에도 많지만 부산에 박수영 의원 뭐 이런 양반들 국민들 왔는데 막 다 쫓아내고 막 그렇지. 이랬었잖아요. 단식했던 사람. 예. 왜 단식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죄송. 예. 그 다음에 그 대구에는 뭐 사실은 그 추경호부터 시작해서 내란 공범들이 워낙 수사받을 많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 윤상현 네. 의원 지역구 갔었고, 강릉 권성동, 권성동. 예. 그 다음에 그 속고양의 그 위쪽으로 네. 이양수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바꿔치기의 주역이에요. 그렇죠. 실무 책임자. 예. 권영세, 권성동이 지시했고 네. 실무를 그 추진한 사람은 이양수잖아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진짜 받았는지 낸 사람 못 봤다는데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그 서류 접수하는 거 본 사람이 없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수사의 대상이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예, 예. 업무방해. 네. 그 다음에 그 이철규 동해 삼척 정선 평창인가? 네. 동삼 하여튼간에 동해 삼척. 이철규. 예, 이철규. 다 아들이 내란 이제 공범들이에요. 아들이 또 이제 대마 관련해가지고 며느리까지. 예. 예. 가 있고. 예, 그래서 여기 응징 유세를 다니면서 여기는 꼭 이기고 싶다 했는데 미추홀에서밖에 못 이겼어. 미추홀에서는 확실히 이겼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남영희 위원장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걱정을 했거든. 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술집마다 다 쫓아다니고 남영희 정말 열심히 위원장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날 막 같이 예. 인하대 후문부터 시작해갖고 술집 다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이겼어. 그래서 거기는 참 보람이 있고 강릉 아깝고. 강릉. 예. 어려운 지역.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강릉에는 이제 김중남 위원장이 지난 네. 총선에서 40%를 처음으로 넘어봤어요. 민주당 후보 중에.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강릉에서도 김중남 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곳곳을 다녔어. 곳곳을 들어갔고요. 이런 과정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 즐겁고 승리를 확인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네, 승리를 확인하는 하루하루. 20일 꿈 같은 날들이 지나갔고 뭐 몸은 힘들고 피곤할 수는 있었으나 네. 거기서 확인한 우리 에너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내란 사령은 절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이 강조하면서. 새까맣게 탔는데 이마가 반짝반짝. 네. 유세차에 올라가고 막 메이크업 좀 햇빛이 하셨어야 되는데. 햇빛이 저는 했습니다. 박 기자는 했죠. 저는 아침에 와서 했는데. 예, 저 지금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뭐 유분도 나왔지만 너무 저도 많이 타가지고 탔어요. 저도 많이 탔어요. 정말 많이 탔잖아요. 네. 저희 조국혁신당 수도권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내란 척결 뭐 등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이라 플랜카드를 경기도 곳곳에 걸었더니 네. 이 동네 출마하냐 아닙니다. 경기도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걸었을 뿐이다. 그 그래서 지역 분들은 긴장 푸시라. 가슴이 철렁했겠네요. 의원님들 긴장 푸시라. 예. 나중에 천천히 결정할 것이다. 근데 수도권 당원들 체육대회를 했어요. 6월 8일 날, 일요일 날. 요것도 참 재밌어. 제가 3월 달인가 그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을 했는데 그때 6월 달이면 이미 대선 다 끝나고 한 달쯤 뒤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당원들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 한번 하자. 예. 해서 이제 수도권 당원들 체육대회를 잡았는데 네. 헌재 재판 결과가 헌재 결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6월 3일 날 선거하고 6월 4일 날 바로. 확정되고 6월 8일 날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거의 뒤풀이식으로. 체육대회를 어디서 했느냐? 예. 12월 3일 그 밤에 헬기가 내려앉았던 그 운동장에서 잡기를 물리치자. 우리가 발로 꾹꾹 밟아주자. 헬기가 내려앉았던 그 운동장을 조국혁신당 수도권 당원들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당원 가족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더 탔어요. 운동장에서 그 봄볕에 또 네. 하시고 지금 뭐 이제 이제 초여름인데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고. 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유. 계셨으면 같이 공차고 뛰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조국 전 대표도 아마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네. 좋아하고 계실 거고. 제일 기뻐하셨어요. 네. 뭐 네. 전 가서 뵙고 왔는데.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기뻐하시고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 1년 만에. 예, 3년은 너무 길었죠. 진짜. 그렇죠. 아, 그 앞에 보면서 예, 너무 3년 길었죠. 너무 길었죠. 예. 뭐 6월 3일이니까 그자가 5월 10일 날 그 취임을 했었으니까 그렇네. 예, 3년이... 딱 3년 정도 하고 예, 한 달, 3년 한 달이 좀 안 되게 3년 4주 만에 예. 우리 국민이 해냈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음. 당원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공차고 다들 그러세요. 줄다리기 하고 했던 예. 일요일 날 와서 하는데 이미 정권 바뀐 지 한 석 달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맞아요. 그것도 저 신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참 상징적으로 다가온 게 김밥을 먹으면서 국무회의를 하는 그래서 공무원들은 고생하고 국민은 편안하고 편안하고. 지금 그 시절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미안합니다 대통령, 공무원들 고생 좀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 이 공무원들 예. 이게 머슴이라고. 네네. 대통령도 상 머슴이고 머슴 일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이제 일을 해야죠. 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제 대선을 조금 더 복귀를 하면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세 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예. 하나는 12월 14일 날 탄핵됐는데 12월 16일 날 조국 대표가 감옥을 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저거 지리멸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있었어요. 조국혁신당 처음 창당할 때 얼마나 조롱과 비아냥 저 잘해봐야 3석이야 잘해봐야 5석이야 네. 좀 올라가니까 그래봤자 5석이야 뭐 이랬었거든요. 되겠어? 근데 690만 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조롱 비아냥 또는 뭐 비관적 전망 이런 거에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았고 김선민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당이 똘똘 뭉쳐서 네. 나아갔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가장 큰 위기라면 위기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후보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5차례를 하면서 깊은 논의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당원 투표까지 해서 98%의 당원들이 후보 내지 말고 당신은 이제 야당의 유력 후보 이렇게 누구나 아는 야당의 그분을 네. 지지하는 결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당이 독자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독자 후보를 내자고 하고 저같이 독자파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 내부에서 지지자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네.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지지를. 과정. 네. 뭐 지지자분들이 보기엔 당연한 과정일 수 있지만 정당이 그렇게 후보를 내지 않고 야당 후보를 그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정치적 의미에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니들 무슨 뭐 지지하려면 지지를 하지 떡고물 먹으려고 하고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동선대위 만들어질 거니까. 그분들하고 굳이 뭐 아이고 당신들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 저는 어차피 함께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페북에 한 줄짜리를 썼는데 거기 좋아요가 수천 개가 찍히는 거야.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됐구나 이제. 네, 됐구나. 그리고 뭐 저를 아끼시는 분들 있고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저도 뭐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일이 반박하고 하지 않고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네. 기다렸고 공동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마지막 고비는 뭐였냐면 조희대와 법복 귀족들의 난 파기환송됐을 때 참 힘들었죠. 그 네. 당시 돌이켜보면. 그때 네. 많은 분들이 힘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연락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네, 맞아요. 신장식이 나가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시민을 소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중에 누군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후보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한 그 여의도 피카소들의 수많은 그림들이 막 나왔습니다. 걱정되죠. 정치 고관여층일수록 그런 얘기했어요. 정치 좀 했다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그럴 했어요.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 그 보좌진들 중에서도 네. 플랜 B 준비해야 된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면서 막 열불을 내던 보좌진도 있었어요. 저희 방은 아니었지만 있을 수 있죠. 의회에 예.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 그 의원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한나절 정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노동자들 있는 자리에 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 동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네. 플랜 B는 없습니다. 플랜 B는 없어야 합니다. 플랜 B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네.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인들, 야당 의원들의 몫입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랜 B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대법관 전원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맞아요. 그 플랜 B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플랜 B라는 거는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 플랜 B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줄어듭니다. 근데 플랜 B 후보에게 플랜 B가 실현이 된다면 네. 이재명 후보의 득표 수를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누수가 생겨요. 아무리 뭐 플랜 B 얘기를 해도 네. 이재명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가 얻는 득표보다 누수가 생깁니다. 네. 기본적으로 쪼그라들고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재명은 범죄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악의적 프레임이고 3차 내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선언을 했을 때도 야 너무 순진하다. 왜 대책을 안 세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플랜 B는 없다. 그 프레임 안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결정.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와, 이게 쭉 풀어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일상도 되돌려받고 이러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참 어려웠던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추억이다. 추억이다. 에피소드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